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등 금리 정책 회의가 나와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알파벳과 테슬라로 인해서 기술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일정들이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저희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맞은 우리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나란히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었고요. 네,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갔습니다. 전 종목 고른 상승세를 보였고 시가총액 12종목들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후 들어 탄력을 훨씬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등의 종목들이 장막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에서 K뷰티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우리 제품들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흐름 대체적으로 양호했는데요. 그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실리콘2,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IB 주관사를 입찰한다는 소식, 다음 달에 입찰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대왕볼의 테마가 들썩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메이저 글로벌 석유 업체들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왕볼의 테마 내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오늘 장중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외에도 대왕볼의 테마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는 13%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들 모두 짚어봤는데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양시장이 모두 1%대 강세로 마쳤는데 사실 글로벌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오른 게 좀 반갑기도 하면서 불안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네. 시장은 이제 이런 게 있죠.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고 또 많이 오른 것만큼
아주 큰 악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2주 동안에 걸쳐서 아주 급격하게 아주 우리가 세게 두들겨 맞았죠. 네. 특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조차도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었고 또 미국의 빅테크 관련한 기업들도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러한 많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도 오늘 물론 미국 시장이 주말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여기서 뭐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 또는 일부에서는 이제 포기한 거죠. 나 여기서는 이제 더 뭐 매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네. 또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부 현금을 미리 확보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지수상으로 2,780에서부터 2,820선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 네. 그러니까 오늘도 2,780선에 근접하니까 쭉 밀리면서 2,760선대로 끝났단 말이죠.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810 이상에서부터 820선 정도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작용될 수 있는 자리인데 네. 그런 어떤 공백 상태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겨우 5조 원을 넘었다는 거 네. 이런 거래 대금이 아직 급감이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 연출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소한도의 하방은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율적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모처럼 양시장이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상승 추세 지속될 수 있을지 저희와 1시간 동안 짚어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파월 대 우에다 가즈오인데요. 우에다 가즈오 상대적으로 좀 낯선 이름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엔화 강세 때문에 뭐 엔화 일본 금리 관련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연준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 총재 또 우에다 가즈오는 일본은행 총재인데 뭐 일본은행 총재라고만 얘기하지 뭐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왜 또 이렇게 두 분들을 공교롭게 같이 대비가 됐냐면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는 거고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날짜도 말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달 31일 날 수요일 날 네. 오전에는 BOJ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장 끝나고 밤 10시 반 넘어서 다음 날 8월 1일 날 새벽 3시에는 파월 의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번 주를 관통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이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수요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금리 인하, 한쪽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먼저 FOMC부터 살펴볼까요? 네, 30일, 31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8월 1일 날 새벽 3시 그리고 3시 반 정도에 이제 또 기자들과의 코멘트들을 할 텐데 상당히 이번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에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바로 개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8월 달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전 세계 금융 수장들 관련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 각국의 경제 전반 금융 정책들을 토론하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번에는 대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발표된 지표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 조금 흔들렸던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번에 발표된 CPI는 전월 대비한다면 마이너스도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초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올해 CPI 발표된 내용들이 수치가 혹시 준비가 됐으면 한번 여러분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월 대비해서 올랐다 빠졌다도 중요하지만 추세 자체가 3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작년 9월, 10월부터 해서 올 초까지도요. 지난 3월까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하고 예측치보다도 더 실제는 안 좋게 나오고 이런 어떠한 그 흐름들을 보이면서 아, 이거 금리 인하는 이거 이제 물 건너갔다. 그리고 시장도 상당히 혼돈해었던 그런 모습들을 4월 달에 우리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전월 대비해서 계속 나타났고 또 지난번에 나타난 바로 마이너스 0.1%는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근원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PC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죠. 개인 소비 지출도 2.7%에서 2.5%대로 안정된 지표가 나왔다라는 거. 네. 그러면은 결국은 물가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연준에서 원하는 수치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번 주말에 이제 또 뭐 고용 지표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용도 상당히 한풀 꺾이는 신규 채용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25에서 5.50 이번 7월 달에는 동결이 확실하고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도 두세 차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올해 전반적으로는 한 2회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3회 정도까지도 보는 것도 마켓워치에서는 지금 53% 이상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됐다. 물론 뭐 트럼프 후보자가 금리 인하를 되고 나서 해라. 아주 뭐 이런 맞습니다. 협박도 임기는 보장해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정치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됐든 뭐 공화당이 됐든 그 되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 집권 여당이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네. 이건 사족입니다만은 그 한 2, 3개월 전부터 주가 지수도 그렇고 어떠한 상승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재집권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경제를 계속 골디락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장관이 옐런 장관이 또 알아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9월의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8년 만에 마무리한 그러한 그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됐고 그때도 외환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좀 동요를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적응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는 그 가조 총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7월 18일 날 또 국회에서 언급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번 7월 31일 날 일본도 소폭이나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지난 7월 11일부터 엔화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161엔까지 갔던 엔화가 순간적으로 지난 주말에 151엔대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들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다시 이 엔캐리 자금과 관련된 로테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교란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또 오늘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엔화의 약세 흐름이 다시 또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네. 뭐 이거 151엔, 151엔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153엔, 4엔대에서 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이번에는 FOMC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BOJ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또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돼.
그런 수요일 날 장중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요 점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31일 수요일에 이 두 가지 일정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화가 지금은 살짝 안정세를 되찾았는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시 한번 엔화가 160엔대를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 청산으로 변동성 심해질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엔화의 강세 기조로 갈 수 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150엔대 후반이라든가 160엔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엔화를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엔화 차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상승 흐름이 이어져 오면서 2022년도에 151.94엔이 엔화의 약세의 최고점이었던 이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30엔대로 내려왔던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151엔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141엔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바로 4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160엔대로 갔고 또 진정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161엔대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3주 연속 급락을 하고 엔화의 일종의 강세 현상이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그 자리 이 150엔대 후반 자리들이 지난번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엔화를 얘네들이 용인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엔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강세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140엔까지 쉽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이런 것이 지금 외환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뭐 두 번, 세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하더라도 제한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인상은 제한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도 일정하게 엔화의 그러한 어떤 그 강세 기조가 이번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선반영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다소는 조금 뭐 혼돈은 있겠지만 이번에 2, 3주 동안에 걸쳐서 급격하게 일부 엔캐리 자금들이 동요를 일으켰던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잠시 동요는 있겠지만 이번에 2주 동안에 걸쳐졌던 이런 어떤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다. 동요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한국 금리는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금리가 현재 3.5%. 8월 금통위 금리 인하 가능성 있을까요? 뭐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무조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이번 2분기 GDP 성장률도 역성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전분기가 워낙 뭐 좋게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한국은행 총재는 여전히 뭐 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금통위원들도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의 딜러들도 한 70% 이상은 금리가 8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8월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통위원회는 10월과 11월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하겠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미리 뭐 금리를 우리가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내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우리가 활성화되는 거라든가 또 심리적으로라도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우리도 네. 그 시기가 이왕이면 10월, 11월보다는 뭐 8월 정도에 내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코스닥 시장에 관련한 종목들도 또 우리 중소형 종목들도
사실은 러셀 2000과 같은 그런 어떤 급등의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뭐 섹터별로 테마성 종목들이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전체의 훈풍은 결국은 우리도 금통위에서 하느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라든가 인하를 단행한다라면 조금 더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일본, 한국까지 금리 인상 및 인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이나 중소형주는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반대로 빅테크는 급락했던 지난주였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과 수급이 이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면 이 현상이 더 강화될까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을 이번 7월 달에 먼저 맞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CPI 급락이 연출이 되고 마이너스까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개장 초에 급등을 했다가 하락했고 그 다음날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그 틈에 바로 러셀 2000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CPI가 그렇게 나옴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9월에도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서 금리 인하 9월에 한다라는 가능성이 90%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한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이 항상 먼저 반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 속에서 야 이거 금리 무조건 100% 인하해.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들이 길을 못 폈어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러셀 2000 중소형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긴 하지만은 뭔가 기지개를 펼 수 있고 워낙 많이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급등했던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좀 차익 실현도 좀 하면서 그 이 소위 빈집들이 있는 러셀 2000으로 자금이 순간적으로 이동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뭐 M7들이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고금리를 버틸 수도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도 IMF 때 회사채라든가 이런 거를 발행할 때 네. 뭐 등급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발행도 못했지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 금리가 당시에 막 20%, 30%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고금리에서도 얼마든지 회사채 발행해도 마이크로,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충분히 됐던 이런 모습들이 됐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실적들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니까 이제 너희들 혼자만의 독주가 아닌 우리들도 같이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이쪽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금들이 그쪽으로 쏠려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9월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추석 이후 19일 날 이제 회의가 열리고 20일 날 이제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지만 그 기업들의 러셀 2000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40% 가까이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단순하게 머니게임을 위해서 잠깐 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빅테크 관련한 시장에 주도했던 것들의 가격 조정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고평가 논란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오늘부터 이제 MS를 중심으로 8월 1일 날 애플이라든가 또 바이오 관련 반도체 관련한 AMD를 네. 비롯해서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8월 28일인가요? 7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함으로 해서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8월 달 되면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또는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들이 오히려 가격 메리시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게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아까 뭐 했던 그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은 없애버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자막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 러셀 2000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실적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쪽들 뭐 당연히 뭐 빅세븐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게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미국이든 또 우리든 실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하고 있는 업종이나 섹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뭐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업종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그러한 그 1, 2등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칩과 옐로칩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는 빅테크 등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실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시장을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알아볼 텐데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여전히 변동성과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크게 세 섹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 금리 인하 수혜주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IT 반도체 쪽들과 전력기기 화장품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또 급등했다가 또 다시 급락도 하고 이런 어떤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흔들릴 때 저점에서 이들 쪽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 쪽들도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 이러한 그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데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로서 자동차 쪽을 이쪽으로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설, 제약, 바이오 쪽은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왜 금리 인하 수혜주냐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많이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은 렌탈이라든가 아니면 캐피탈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캐피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지금 내수도 그렇고 뭐 수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은 수출과 관련된 피크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는 자동차를 좀 빨리 바꿔볼까? 이런 어떤 교체 수요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구매와 관련된 또는 렌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비용 부담도 적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자동차 쪽들도 관심 있게 보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수주, 금리 인하 모멘텀 많은 종목들 밀릴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소장님을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면요. 네, 이렇게 밑에 나오듯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테마 대장주 그리고 종목들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저녁 8시에 한 주간의 전략을 짜보는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리고 8월이 시작이 되는 또 주간이죠. 그래도 시장이 2주 동안 아주 험하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지난 일요일 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8시 반부터 몇 시까지죠?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장중에 실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딱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공략주 베스트 3 어저께 공략한 종목이 여러분들 오늘 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일찍 함께 준비하시면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대비할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직 기법 패턴 공략주 실전 투자와 관련된 종목을 오늘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는데요. 시장이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제가 7월 1일 날 픽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바로 상승의 이 초입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께 7월 1일 날 바이오 쪽에서 저는 사실 바이오 쪽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시세의 초입 부분 그리고 시그널이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도요. 전체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하락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점점 종목마다는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시세의 초입 부분으로 오는 시점 어떤 종목이 빨리 올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패턴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겨우 5조를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체력적으로는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께 7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진짜 뭐 저거 100만 원 가겠어? 제가 1차 목표가 90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70만 원대에서 저 90만 원 쉽게 가겠어?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들 90만 원을 돌파하고 95만 원을 가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건 제가 7월 1일 날 말씀드리고 7월 2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편입을 했고요. 오늘 7월 29일 날 95만 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좀 적습니다만은 1차 목표가를 감안하더라도 이 무거운 주식이 19%의 상승, 고점 기준으로는 26.2%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졌고 하락한 과정이지만은 이렇게 삼중바닥의 패턴이 연출되고 이 직전의 고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들을 이제 어떻게 빨리 돌파하느냐가 1차적인 목표고 그 라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차 90만 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90만 원 간 이후에 목표가를 다시 또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1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하우스에서는 뭐 120만 원, 130만 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목표가 대비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한 80%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빨리 도달하느냐 또는 오버슈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렇고 하우스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 뭐 CDMO 시장에서 글로벌 4위에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 또 중국의 기업 업체들과 관련된 생물 보안법이 공식적으로 이제 서명이 되고 발의가 된다라면 중국 쪽에 있는 물량들 다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추가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하다. 실적도 뒷받침돼주고 있다라는 것이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 지지와 저항의 요 자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들이 중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탈이 되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그리고 돌파가 됐지만 요 폭망뿐밖에 못 가면서 저항받고,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지 빠르게 100만 원도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을 텐데요. 이때 지지를 못 받고, 왜냐하면 이 저항이었던 자리였는데 여기서 내려오고 지지를 받았어야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니까 그 다음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숨에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 거래 실려주고, 누가 들어옵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 모습들을 캐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캔들하고의 모습들을 같이 보시면 바로 요 자리였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송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또다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춤주춤하지만은 이 빨간 다이아는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자리들도, 이 쌍봉의 자리들도 거침없이 돌파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최근의 모습으로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쌍봉이 연출됐던 이러한 자리들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뭐 이러한 자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매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런 자리들, 제한적인 모습들 나왔지만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의 관점,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 여기가 바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제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격이 110에 근접해 할 거라고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든 못 가든, 만약에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는 내일 매수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고 뭐 9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신규 진입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 볼 종목은요. 어저께 일요일 날 8시부터 진행했던 주간 증시 전망대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저항대들을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로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지력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거래가 이제 서서히 증가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면서 빨간 시그널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뭡니까? 파란 다이아가 약해지고 있다.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모멘텀이 생겼다. 빨간 시그널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공격적인 매수는 못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실전매매 방송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3위 종목은요. 네, GS 글로벌입니다. 오늘장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이 대왕고래 테마가 되겠는데요. 이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6월 말 들어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가 이후 7월 들어 꾸준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글로벌 석유 업체들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내달 IB 선정을 하겠다, IB 주관사 입찰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GS 글로벌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로 1% 이내의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2%가량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우양입니다. 이 우양은 상반기를 주도했던 음식료품 테마에 속하죠. 이에 따라 6월만 하더라도 12,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 현재는 6,000원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장 시간의 거래에서 수산이나 음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우양은 본장에서는 3%대 강세,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2.5%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오늘 상장한 산일전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6.5%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모가 대비 43%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전력기기, 전력난에 대해 관련이 있는 업체이기도 하겠죠. 공모가 기준 조단위 시가총액으로 IPO 대어로도 꼽히는데 이후 산일전기의 흐름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도 저와 함께 세 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힌트가 이제 제대로 날아보자. 날아본다면 항공, 네. 우주? 어떤 그렇습니다. 쪽일까요?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실적이라는 날개를 달고 제대로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실적으로 날아보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기계는 잘 만들면서 주가는 제대로 날리질 않아요. 예, 현대로템은 오히려 장갑차 위주인데도 아주 잘 항지를 날아오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평균적인 컨센서스가 한 520억, 30억 정도인데 무려 700억이 넘는 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0% 이상 급증을 했다는 네. 무슨 저 화장품 관련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1사분기에도 140% 이상의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던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 상당히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미래 비행체 그리고 FA50 단자형 개발에도 또 900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벌어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투자를 계속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제품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또 FA50 폴란드, 또 말레이시아, 또 KF21 수출
확대가 주목이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방산 업체들이 뭐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체코라든가 뭐 계속해서 동유럽 쪽에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 신규 수주가 한 5조 9천억, 6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요. 누적적인 수주 잔고만 해도 24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여타 방산 관련주들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상당한 박스권에 있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실적이 제대로 발표가 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다 배제하고요. 좀 더 여러분들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과정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캔들은 급등락을 보이지만 지금의 이 모습들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딱 하단부와 상단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보신다면은 이제 요 48,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어떤 시세 움직임이 연출되는 거고 이 55,000원은 오늘 장중에 돌파도 했던 그러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단에서 이제 얼마나 다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1차적인 관건이 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에서 저 정도 서프라이즈 나올 줄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5만 한 3,000원 내외 자리 정도면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요일 날 주간지시 전망대 시간에 세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5만 1,000원부터 5만 원까지 가격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절묘하게도 5만 900원이 이 종목의 저점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5만 1,000원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오늘 방송상으로는 내일 물론 시초가 이하가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저항에서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5만 4,000원에서 5만 3,000원 사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물론 시초가가 아침부터 뭐 갭 상승보다는 만약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짱돌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가 네.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온다면 땡큐 가격 레인지를 5만 5천 원 이상을 하는 것보다는 5만 4천 원, 3천 원 사이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8천 원 그리고 요 직전 고점대가 이제 요 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빨리 6만 원으로 달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걸 감안한다라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목표가가 지금 잘못됐네요. 6만 원으로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고 밑에 하단부도 목표가가 좀 이탈가가 낮죠. 그만큼 6만 원이 빨리 돌파되는지 그 이유가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 목표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높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목표가는 6만 원이고요.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